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이예린입니다. 오늘 시장은 주목받는 몇몇 주도주 제외하고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나머지 일주일간에 딱 한 거래일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전략 5가지 종목 통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주시죠. 네, 댓글창에서도 올려주셨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4.5% 정규장에서 하락을 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한국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죠.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방산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유럽 그리고 중동, 호주 쪽으로 해외 생산 거점을 더 늘리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기업에게는 굉장히 발돋움이 될 수 있는 기회지만 현재 보유자 영역에서는 고점에서의 결정이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컸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간에서는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금감원에서도 이번 유상증자를 중점 심사 대상으로 현재 결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이슈 나올지 추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내일장 어떤 흐름 보여질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바로 열어주시죠. 네, 노랑풍선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2.68% 하락했는데요. 시간외에서는 4% 조금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인 비자 면제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3월 중으로 임시적인 시행을 할 예정인데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100만 명 정도 증가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 0.08%포인트 증가하는 그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행자들도 패키지들도 중국 쪽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저가에서 박스권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저가 매력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실리콘투입니다. 오늘 7.5% 강세를 보였는데요. 나머지 화장품 쪽도 굉장히 앞으로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지금 4분기 비자 카드를 소지한 방한 외국인들을 본다면 외국인 관광객의 11%가 한국 화장품 제품을 사들이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전년비 모두 41.6%포인트 증가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실리콘투는 작년 4분기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크게 하락한 바가 있는데요. 현재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또 다른 모습 보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살펴보시죠. 네,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1.05% 상승 마무리됐고 역시나 시간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가 사업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안에서 총 8개 연구과제 중 6개 과제에서 AI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도 AI 관련된 사업에 집중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AI형 서버 그리고 PC 시장에서 대응해야 할 그런 대응책들을 만들어갈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어보브 반도체 역시도 가장 큰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가전이나 전기 제품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럼 SK하이닉스 또 다른 관련주들은 내일장 어떤 모습 보일지 한미반도체 등 다양한 종목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애니능률입니다. 0.66%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치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치 관련주들 시간에서 모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 오늘 중으로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아쉽게도 나오지 않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일만 24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불확실성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정치 관련주들 어떤 트레이딩 해보면 좋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오늘 탑5 통해서 각각의 종목들 전략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5종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탑5 5종목은 시간 외에서 움직인 종목들입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면서 하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충분히 방산 쪽으로 입지를 다닐 수 있는 것이다라고 시각도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또 아까 강성호 아나운서가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하나 비전까지 짚어볼 텐데요. 하나 비전 지난주 금요일에
어제 SK하이닉스랑 공급 계약 이슈가 있으면서 12% 크게 급등을 했고 이번 주 내내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한화 이슈가 붙으면서 시간 외에서 똑같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오 두 분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 홀로 X 의견을 던져주셨습니다. 오 의견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김흥태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최대 규모로 이번에 유상증자를 발행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시간에서도 하한가를 내려갔는데요. 오히려 저라면 고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라면 유상증자를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천적인 이유는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했을 때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유상증자를 하는 건데 물론 제3자 배정으로서 유상증자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호재적으로 작용하겠지만은 주주 배정에 대한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악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주주 배정을 했을 때 이거를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뭔가에 대해서 해외에 대한 투자라든지 뭔가 사업 구조를 더 넓히겠다라는 소식이 나온다라면 오히려 악재보다는 조금 더 호재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시장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국산 방산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캐나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F-35기에 대해서 구매를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연합과에 대한 어떤 연계성을 비춰봤을 때 오히려 대안을 찾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KF-21이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보면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호재가 더 작용될 거라고 보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지금에 대한 투자 설립을 하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에 대한 유럽과에 대한 모습과 캐나다가 미국에 대한 마찰을 계속 꾸준하게 나타냈을 때 오히려 국내 방산을 찾을 거라는 이제 업계에 대한 이슈로서 계속적으로 꾸준한 자금력들이 들어올 거라 보고 있고요.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기관들만 조금 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건데 연기금에서는 당연히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로서 조금 매도하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지 오히려 이런 기회를 삼았을 때는 떨어졌을 때 조금 더 다시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방향으로서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방산 쪽으로 입지를 다져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조기준 매니저 X 의견 던져주셨는데요. 그 이유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그동안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유상증자 하는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37%에서 지금 45%까지 46%까지 늘리면서 끌어올렸는데 아마 이렇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유상증자를 지금 이제 3조 6천억인데 2조 4천억으로 해서 어떤 지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지분 투자하고 나머지를 영업 자금으로 쓰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동안 많이 샀던 외국인들이 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다음 주에 시작하는 공매도 건에서 유상증자 기간에는 이제 공매도가 안 되겠지만 그 전에 공매도 치려는 세력들이 열심히 공매도를 때리지 않을까 싶어서 고점 대비 제가 보기에는 30% 선까지는 조정이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60만 원 언저리 아니면 밑에서 사겠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수익 구간이시면 현금화를 먼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점에 있는 만큼 한동안 30% 정도의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시점에서 X 의견을 던져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 역시 긍정적인 의견 던져주셨는데요. 이유 들어볼까요? 지금 보니까 3년 뒤를 보면서 투자를 하겠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와 준 겁니다. 보니까 지금 해외 방산 쪽으로 1조 6천억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와줬고 국내 방산에 9천억, 해외 조선 쪽으로 8천억을 쓰겠다는 건데 결국 이제 미국 쪽에 대한 조선소들과 폴란드 쪽에 대해서 또 해외 쪽에 대한 방산 쪽을 더 키우겠다는 것들과 그다음에 호주에 있는 또 오스트랄 쪽에 대한 지분을 더 가지고 오겠다라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유럽 내에서 EU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과의 연계성이 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작은 애들이 유럽 안에서 지금 생산하는 무기를 가지고서 더 키워나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유럽에 진출해서 유럽에서 생산 거점을 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본다면 또 유상증자를 좋아하는 또 유상증자만 노리는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그 개파락을 보였을 때 빠르게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개파락이 또 기회가 되면서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라서 무조건 내일 개파락 이후에 안 간다라고 보기보다 내일 개파락 이후에 만약에 들어 올린다가 되면 오히려 이 종목에 대해 저가 매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매니저님들의 의견들을 종합을 해보면 내일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흐름 눈치를 좀 보면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우리 댓글창에 있었던 한화 비전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12%
1%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좀 조정 장세를 보였었는데 시간 외에서 한화 이슈가 같이 묶여주면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하나비전 여전히 들어가 볼 만하다. 그리고 혹은 가지고 있을 만하다 하시면 O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다 하면 X 들어주세요.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던져주셨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일단 이거는 좀 추가적인 수준 물량이 나와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당장 엄청 빠르게 나오지 않겠지만 지금 하나 그룹사 이슈로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 비전은 좀 억울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SK 쪽으로 수주가 나와줬고 그 다음번에 과연 대규모인 건데 그 다음번 대규모가 언제 나오냐의 시점이 문제인 것이라서 일단은 테스트 물량이 들어간 건 맞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5만 원대 자리가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가 될 거라서 저는 오히려 5만 원대 근처로 오게 되면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 약간 분할 매수에 대한 저점 매수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비전까지 짚어봤고요.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종목 노랑풍선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2.68%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또 시간 외에서는 4.13% 상승을 해줬습니다. 또 중국 쪽으로의 모멘텀이 새로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뭐 하가도 좋을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X 두 분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 O 의견 던져주셨는데요. 이 이슈를 사실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주셨거든요. X 의견이 뭡니까? 일단 노란풍선 같은 여행사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거에 대해서 무비자를 더 주겠다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소비를 하는 쪽이 더 좋아지는 것이지 결국 한국의 여행사를 통해서 올 걸 더 보지 않기 때문에 노란풍선과 여행사 쪽은 그렇게까지 큰 이슈는 별로 없을 걸로 보여지고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뭐 올리브영과 관련된 종목들, 올리브영 안에 들어가 있는 국내 화장품 종목들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행주 쪽에 대해서는 X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광객의 소비주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는 오늘 반대로 갑니다.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어요.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게 아까 모아가야 된다라고 했으면 X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거를 노랑풍선을 모아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단기 트레이딩 하시라고 O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모아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해외 관광 단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있는데 중국 관광객들을 오면 단체 관광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랑 이제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비자로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신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규정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노란풍선이 수혜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아가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셨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종목 실리콘투 가보도록 할게요. 앞서 이가람 매니저가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이 K뷰티 관련주들이 다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도 7.5% 상승을 해줬고요. 시간 외에서도 2%가량 상승을 해줬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도 상승할 가능성 클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셨네요. 그렇다면 김흥태 매니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풍선과 좀 다르게 일단은 무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앞서 이제 이가람 매니저가 다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에서 뭔가 좀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는 실적 모멘텀이 남아 있는 화장품주들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화장품주들은 한한령에 대한 해제 소식에 대한 이슈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국내에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게 오히려 더 나는 거고 중국인 단체 관광이 들어왔을 때 뭐 여행사보다는 카지노라든지 호텔, 관광, 그리고 상품화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서 화장품에서는 내일장에서 좀 더 상승할 거라 보고 있고 아마 5월 이후부터에 대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하반기에 이제 단기적인 이제 무비자 여행에 대해서 단체 관광이 들어온다라면은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수요가 더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적 또한 좋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해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쓸 수 있는 소비주 쪽으로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어버브 반도체 오늘 정규장에서는 1%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시간 외에서는 8%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고 내일장에서도 그 반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X 한 분 그리고 두 분께서 O 의견 던져주셨는데요. 이가람 매니저님, X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부부 가는 내용은 MCU라고 해서 결국 이제 전력 쪽에 들어가는 거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고사양 종목에 들어가는 고사양 제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저가 쪽에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반도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 뭔가 테마성을 하나 잡아서 하나 올려친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세게 올라가기보다는 아마 내일 갭상승 이후에 더 눌릴 가능성을 저는 보기 때문에 O보다는 X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별다른 이슈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변동성이 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나머지 두 분께서는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는데요.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MCU 관련해서 우리가 뭐 리모컨이라든지 뭐 이렇게 에어컨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가전에 그러니까 냉장고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칩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가전 쪽에서 많은 칩이 들어가는 게 이제 여기가 2천억대에서 3천억 정도에서 팹리스 중에서는 지금 현재 매출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4년 동안 적자가 나고 있고 근데 작년에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적자가 줄어들고 흑자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 뭐 수주 모멘텀과 그래서 충분히 언제든지 지금 적자가 줄면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팹리스의 어떤 한번 초호황기를 구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다 5를 들었지만은 너무 뉴스에 단기 급등했을 때는 따라가지 마시고 어떤 내용이 괜찮을 때는 뭐 꾸준히 모아가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호실적에 대한 이야기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그리고 천천히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애니능률 테마성이 짙은 종목입니다. 정치 테마주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도 굉장히 크게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세 분 모두 X 의견 던져주셨네요.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좀 큰 이벤트가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에서 먼저 반응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더 X 의견을 드린 거고 아마 다른 종목이 테마성 종목이었다면 그리고 다음 주 이벤트 한번 노려보자라는 관점에서 그래도 약간 O 의견에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에 다 끝나기 때문에 너무 큰 상승을 바라기보다는 뭔가 한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짧게 먹고 나오는 그런 수준으로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나는 테마 매매 잘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일단 피하시고 다음 주 어차피 장 자체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종목으로 선택하셔도 충분히 수익 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슈에 움직일 수는 있지만 장중에 대응이 가능하신 분만 단기적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종목 짚어봤는데요. 오늘의 성적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 바로 실리콘트, K뷰티 관련주 있었습니다. 그 밖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짚어봤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이런 성적 받아봤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린 아나운서 나와주세요.